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올해 나이가 48. 저도 좀 있으면은 50대 중반이 되는데,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이 아파트를 우리 딸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고, 제 아파트를 활용한 주택연금을 나중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내 집 한 채만 있고 전 재산이 그냥 내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동산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많이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꼭 내 집을 내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끝까지 내 집을 또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본인은 가난하게 사지 마시고, 내 집은 그냥 우리 부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노후에 풍요롭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할 상품이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입니다. 전 나중에 진짜 이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요, 우선 네이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불암 선생님 계시죠. 그리고 가입 요건이 중요하죠. 가입 요건은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중에 젊으신 나이 기준으로 55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 12억 이하, 12억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입 연령은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된다. 그리고 주택은 부부 기준 공시 가격 12억 이하. 그리고 꼭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사실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굳이 이 오피스텔을 매매하지 말고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오피스텔 맡겨가지고 달달이 연금으로 받는 목적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우선은 국민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고, 중요한 건 내가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보증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스탠다드형이죠. 그렇죠? 연금 수령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릴 거는 종신지급 방식, 죽을 때까지 나오는 종신지급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은 정액형, 한 달에 딱 정해진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정액형이 있고, 초기 증액형 3년, 5년, 7년, 10년. 처음에 초기 증액형 3년이면 3년까지는 연금액이 많이 나오고 3년 이후는 연금액이 떨어지는 방식. 5년 초기 증액형은 5년까지 연금액이 많이 나오고 5년 이후에는 연금액이 떨어지는 방식.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도가 아니라 고객님들의 연령에 맞게, 만약 고객님이 내가 주택연금을 70세에 받는다. 70세니까 연금을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생각이겠죠. 3년이나 5년 초기 증액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5년까지는 연금액을 많이 받고 75세까지는 연금액을 많이 받고 75세 이후에는 연금액이 떨어지는 구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증가형은 연금이 체증되는 형태예요. 3년마다 4.5%씩 체증이 된다. 그래서 연금 수령 방식은 고객님들에 맞게 내가 다양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
연금 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주택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보니까 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 생계기가 해당하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압류에 넘어가더라도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있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제외가 된다. 굉장히 좋은 통장이죠.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주택연금, 내 집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평생 거주, 그리고 연금은 평생 지급, 그리고 이 연금은 국가가 보증이 된답니다. 국가가 보증.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이 보장이 된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 고객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택연금을 받다가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주택 가격이 10억이라고 했는데 내가 3억을 받고 사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주택처분 금액과 연금 지급 총액, 연금 받은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은 거잖아요. 그때는 남은 금액만큼 자녀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근데 내가 연금 받은 금액은 3억이다. 10억에서 받은 만큼 3억을 뺀 나머지 7억이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이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했죠. 근데 내가 총 받은 금액이 13억이다.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내가 연금 받은 금액이 13억이에요. 내 주택 가격보다 3억을 초과해서 받았죠. 그러면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초과된 3억을 주택금융공사에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 같아요. 내가 연금 받은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를 하더라도 연금액이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고 변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 고객님들이 이 부분을 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세제 혜택, 네이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시면 이 주택연금에 대한 제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월 지급액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보시면요, 70세 연금 개시할 때 내가 우리 아파트가 10억이다.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70세를 가지고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297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매월 297만 원. 우리 집이 9억이다. 267만 원.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연금액이 달라지고 주택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도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략 1억당 29만 원에서 24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연금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고 연금을 빨리 개시하면은 연금액이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상 연금 조회 바로가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저 예진 아빠 걸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우선 주택 소유자 생년월일이 있는데 이게 55세 이상이어야지만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55세가 아직 안 됐지만 올해 48인데 얘를 해보려고 65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65세. 자, 그 배우자 생년월일 아니오라고 했고, 주택은 일반 주택, 최저층 여부는 아니오라고 했고, 시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8억 7천만 원이 나오네요, 대략. 자, 기초연금 수급자 아니요, 1가구 주택 예라고 하고 종심 지급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조회하기. 그러면은 65세부터 연금액이 나오는데 정액형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211만 원 정도가 매월 나옵니다. 211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증액형 3년, 5년, 7년, 10년이 있다. 초기 증액형은 뭐냐면 내가 초기에 연금액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 이 초기 증액형에 맞겠죠. 만약에 초기 증액형 5년이다 그러면은 5년까지는 연금을 많이 받을래.
그리고 5년 이후부터는 연금액이 당연히 떨어지는 구조로 가겠죠. 초기 증액형 5년으로 하게 되면은 269만 원씩 나와요. 269만 원씩 5년 동안 나오다가 당연히 이제 5년 이후부터는 연금액이 뚝 떨어지겠죠. 188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는 아니고 고객님들이 연령에 따라서 이 주택연금을 초기 증액형 5년을 할지 아니면 정액형으로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 증가형은 아까 말씀드린 3년마다 연금액이 체증이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178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3년 후에는 18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194만 원, 나중에는 203만 원, 212만 원씩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연금액이 체증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 연금액 수령.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 주택연금이 자녀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집을 내가 물려받고 싶은데 그 주택연금을 하는 순간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연금으로 돌아가니까 자녀들의 이 반대로 주택연금을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재산이 거진 아파트에 집중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금융자산보다는 딸랑 아파트 한 채가 내 평생 재산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아파트까지 자녀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본인은 노후에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보다는 여태까지 자녀들한테 뒷바라지를 다 했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이 아파트만큼은 내 집만큼은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평생 쓰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저랑 저희 집사람 또 저희 예진이 주원이 아들 애기 둘 아빠인데 저도 이제 아직은 주택연금 신청할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내 집만큼은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평생 살면서 내 집으로 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택연금 받아서 그걸로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와이프랑 같이 여행도 가고 좀 인생을 조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주택연금을 꼭 100%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한테 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하시면 이 주택연금의 제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자격, 예상 연금액 수령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참고해서 주택연금 신청해서 노후에 좀 풍요롭게 따박따박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부자가 되셔서 생활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